한정자동차 프로덕트 엑스퍼트 서다혜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울 역에 박서준이 타고 나와 더욱 유명해진 차죠. 벤츠의 첫 순수 전기차 EQC400 모델의 내외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EQC400 포매티 기능 설명에 앞서서 디자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헤드라이트와 그릴이 블랙 색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역할은 공기 조절을 도와주는 2단 라디에이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멀티빔 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기차 요소임을 느낄 수 있도록 EQ 디테일 디자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레스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키를 가지고 도어에 가까이 가셔서 손잡이 밖에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치를 할 시 4개의 문을 한 번에 잠글 수 있고 사이드 미러까지 접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어를 해제하실 때에는 손잡이 안쪽을 터치를 해주시면 사이드 미러도 열리고 문 4개도 한 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썸머 오프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여름날 도로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두시면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바로 탑승하지 마시고 차 키로 문 열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썬루프와 창문 4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기를 다 빼시고 창문과 썬루프를 닫으실 때에는 차 키로 닫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사이드 미러와 함께 다 같이 잠기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석 도어 밑에 트렁크 버튼을 당겨주시면 열 수 있고, 두 번째는 차 키를 통해서 세 번째 버튼 2번 누르면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츠 엠블럼을 눌러서 여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발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벤츠 엠블럼 아래에 공차듯이 일자로 넣었다 빼주시면 트렁크를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위치를 원하시는 높이에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시는 버튼을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높이에 한 번 더 눌러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 버튼을 한 번 길게 누르면 띵 소리와 함께 해당 높이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트렁크 안쪽 보시면은 왼쪽 끝에 레버와 오른쪽 끝 레버가 있습니다. 왼쪽 레버를 당길 시에는 왼쪽 시트와 가운데 시트를 접을 수 있고, 오른쪽 레버를 당길 시 오른쪽 시트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닫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은 트렁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과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 조절하실 때에는 밑에가 의자 전체인데요. 엉덩이를 올릴 때는 위로 올리시고 내리고, 앞에도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버튼은 시트 기장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시트 길게 빼주시고 시트를 또 넣을 수 있습니다. 등받이는 기울기에 따라서 뒤로 앞으로, 우리 머리 평소에 올리고 내리잖아요. 똑같이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옆에 M 버튼이 있고 숫자 1, 2, 3이 있는데 메모리 기능입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메모리 버튼 M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숫자 1번 누르면 소리와 함께 현재 시트가 저장이 됩니다. 열선 시트는 총 3단계인데요. 누르면 3단계, 2단계, 1단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문 열기 버튼, 닫기 버튼,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각 조정하실 때에는 왼쪽 버튼 누르면 왼쪽 사이드 미러 각 상하 좌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각 맞춰주시면 돼요. 고객님들께서 보통 질문 주시는데 불은 언제 꺼지냐고 질문 주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창문 2개, 뒷창문 2개, 그리고 뒤에 X 버튼은 뒷좌석에서 창문을 못 내리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트렁크를 열 수 있고,
기다리셨다가 닫을 때에는 앞으로 밀어주세요. 도중에 손을 떼면 트렁크도 닫히다가 멈추니 끝까지 소리를 듣고 손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이트 조정 다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평소에 오토로 두고 다니시면 주간, 야간 터널에서 알아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건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이트를 돌려서 P에다 넣으시면 파킹 라이트인데요.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 뒤로 불이 한쪽씩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올리시면 미등, 가운데는 오토, 오른쪽은 하향등입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에 후방 안개등 켤 수 있고 수동으로 눌렀을 때는 수동으로 눌러서 헤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스크롤러는 계기판 밝기를 내려서 어둡게, 올려서 밝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벤츠는 시동을 끄면 계기판에 P라고 뜨면서 사이드가 알아서 잠기고 드라이브 변속을 해주시면 알아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벤츠는 주차 시에 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는 이제 백화점 언덕길에서 시동 끄지 않고 밀리는 것을 방지할 때 밀어서 사이드 채워주시고 당겨서 사이드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에 있는 레버를 살짝 돌려주시면 빨간불 들어오면서 계기판에는 ON 표시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해지하실 때에는 운전석 쪽으로 앞으로 돌려주시면 OFF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치 바꾸시는 방법은 레버를 앞으로, 뒤로, 아래로, 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을 하실 때에는 레버를 위로 세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좌회전을 할 때에는 레버를 내려서 좌회전을 켤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워셔액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퍼 작동은 끝에 레버를 살짝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비가 왔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고 실선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움직이는 와이퍼입니다. 앞유리 워셔액을 뿌리실 때는 왼쪽 크롬 버튼 세게 누르시면 워셔액을 뿌릴 수 있고 살짝만 한번 버튼 누르시면 앞유리를 먼지털이용으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크롬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의 홈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기능이 같이 있는데요. 이동하시는 방법은 가운데 터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계기판 조작을 하실 수 있고 림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계기판 앞에 똑같이 림이라고 뜨는데요. 속도 제한을 거는 기능입니다. 누르시고 속도계를 올려주시면 더 이상 내가 엑셀을 밟더라도 20km 리미트 걸려 있으면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하실 때는 다시 림 버튼 눌러서 림을 오프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작 방법은 주행 중 30km 이상부터 가운데 속도계를 건드는 것이 크루즈를 켤 수 있는데요. 올리시면 속도가 플러스가 되고 내리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른쪽은 앞차와 내 차의 차간 거리를 맞출 수 있는데요. 한 칸당 25m고 원하시는 칸대로 레버를 움직여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를 사용하시다가 취소를 원하실 때는 레버를 아래로 내려서 캔슬을 해주시거나 브레이크를 잡으셔도 크루즈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 RES는 이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크루즈의 속도를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칼럼식 기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어 변속을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레버를 올려서 후진 기어로 넣을 수 있고요. 직진하는 드라이브 기어는 레버를 아래로 세게 내려서 드라이브 기어를 켤 수 있습니다. 살짝만 위로 올리시면 중립 기어, 파킹을 할 때는 오른쪽 끝에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핸들 뒤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어 변속기를 뒤로 바꾸고 패들 시프트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D 플러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드는 회생조정이 없는 모드예요. 그래서 글라이딩 모드로 이제 일반 차 주행하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마이너스 패드 시프트를 만져주시면은 D모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D모드는 이제 회생 제동 이제 최소 단계 1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D 마이너스 모드 하시면은 이제 회생 제동이 중간 단계, 즉 2단계고요. 한 번 더 패드 시프트 마이너스 눌러주시면은 D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드, 즉 회생 제동 최대 작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생 제동이 걸리면은 뒤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고속도로 막히는 구간에서 D 마이너스 또는 D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드를 하시면은 제동력이 높아지고 이제 회생 제동도 더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더 빨리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들 오른쪽에서 주행 중에도 손을 떼지 않고 메뉴 버튼 눌러서 터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끝에는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그리고 레버를 올리시면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요. 레버를 아래 내려주시면은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가운데는 저희 스피커입니다. 볼륨을 올리시면 플러스, 내리면 마이너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음소거 킬 수 있고요. 오른쪽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더라면 차량으로 전화 받을 때는 레버를 올려서 전화 받으시고 내려서 전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EQC 차량은 터치 작동을 통해서 메뉴를 원하시는 거 고르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랑 비슷해서 원하시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길게 눌러서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온도인데요. 온도도 스티어링 휠 뒤에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꼭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설명드릴게요. 블루투스를 연동할 수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화면을 켜주시고 장치 연결 누를게요. 아이폰 눌러주신 다음에 쌍으로 연결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아이폰 블루투스 연동이 되었고, 이제 차량을 통해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EQ에 가시면은 저희 EQC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소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 충전소를 찾을 수 있고, 에너지 흐름에 가시면 현재 전기가 몇 % 충전되어 있는지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눌러주시고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 보이시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갔을 때에는 눌러서 바꿔주시면 꼭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시로 저희가 최근에 검색한 청담변시장 검색해보겠습니다. 더 파란색 버튼 누르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해 주시고, 종료를 하실 때에는 아래 깃발 버튼 눌러서 내비게이션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는 저희가 자동 주파수라서 각 지역에 맞게끔 라디오를 고를 수 있는데요. 그냥 터치 작동을 통해서 원하시는 라디오 골라주시고, 방송국 검색을 하실 때에는 방송국 검색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방송국 눌러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는 블루투스 연동되어 있더라면 노래는 올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노래 들으실 수 있고, 옆에 USB 있는데요. 저희가 20년식 모델은 이제 C타입 포트로 바뀌어서 C타입을 꽂아서 USB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웰빙은 저희 밖에 있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꿀 수 있는데요. 색상 들어가셔서 멀티 컬러가 켜 있으면 이런 두 가지 색깔, 파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색깔을
고르실 수 있고, 이제 단색으로 가시려면 멀티 컬러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6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멀티 컬러 누르시고 멀티 컬러 작동을 해주시면 색깔들이 시간 지나면서 알아서 바뀌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가 있는 목적은 밤에 동공이 작아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긴장시켜드리기 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두운 곳에서만 이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나 아침에는 잘 안 보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메르세데스 미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미 스토어에서 스마트폰 패키지를 통해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는 방법은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퀵 액세스를 누르면 ESP가 있는데요. 이제 브레이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고 따로 켤 수 있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고 핸들 조향 버튼이 있어서 저희 EQC 모델은 반자율 주행 사용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주행 중에 이제 속도계 건드면서 반자율 주행을 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조 장치 들어가시면은 카메라인 주차 어시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주차하실 때 전방 주차, 후진 주차할 때 물체 가까워지면은 이제 경고 소리가 들리는데 경고 소리 이제 음량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동력 차선 이탈 어시스트는 나중에 이제 방향 지시등 점등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핸들의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보조 장치이고요. 능동력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쉽게 말해서 전방 충돌 감지입니다. 앞차랑 내 차가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앞에 스테레오 카메라가 거리 간격을 알려주면서 계기판에 삼각형 빨간색 모양 경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2차 경고로 청각적 경고도 알려드리고 브레이크 미작동 시 벤츠 브레이크가 100% 밟힌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속도 60km 이상에서 급제동한다면은 비상등을 스스로 점등한다는 거. 근데 이 기능을 끄더라도 항상 시동을 걸면은 항상 켜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어시스트는 이제 장시간 주행하시면은 이제 주변에 휴게소를 쉬어가라고 계기판에 커피잔 모양이 뜨는데요. 혹시 불편하시면은 끌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능동력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이제 사각지대 안 보이는 쪽에 차가 가까이 올 경우 사이드 미러에서 삼각형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때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시면 2차 경고로 삐삐삐삐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 기능은 옆에 차가 내 차 옆에 1.5초 정도 머물러 줘야지 빨간 삼각형이 들어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차량으로 가시면은 이제 승하차 편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운전자를 위한 모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동 끄고 내릴 때 핸들이 위로 올라가고 시트 당겨지는 거. 그래서 핸들이 최대한 올라가 있거나 시트가 최대 뒤로 가 있으면은 더 이상 올라가고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벨트는 이제 벨트를 맸을 때 한번 조여드리게 하는 기능이고 이제 차 키로 차 잠갔을 때 장기 말림 소리, 빵 소리 그리고 차 출발하면은 문 4개가 자동으로 잠기고요. 사이드미러도 접히게끔 그리고 밑에 충전소 검색은 내비게이션에서 가까운 충전소 검색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꾸실 수도 있고 실외 소등 지연을 밖에서 차 키로 이제 문을 잠갔을 때 라이트 꺼지는 시간 15초가 가장 짧습니다. 실내 소등 지연도 마찬가지로 15초이고요.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은 이제 밤에 주행하실 때 이제 고속 주행 시 원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제 라이트 밝기가 2단계로 조절되면서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가시면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디자인 스타일도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 디자인은 이제 클래식 디자인이고 뭐 스포츠 디자인, 프로그레시브 디자인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밝기도 따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끄기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입력 설정 가시면은 처음에 EQC 탈 때 언어 설정 키보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수기 들어가서 키보드 선택 이제 한국어로 눌러주셔야지 내비게이션 검색하실 때 한국어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안녕 벤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 알려줘. 306km 정도를 더 주행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주행하시면서 이제 시선을 계기판으로 옮기지 않고 음성을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온도 설정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온도 21도 설정. 운전석 측 온도를 21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제가 운전석에서 말을 해서 위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이제 온도를 21도로 켰고 조수석에서 킬 때는 조수석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안녕 벤츠 말하시고 옆에 조수석 온도 21도 설정해서 옆에도 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도 가까운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데 똑같이 안녕 벤츠 하시고 지금 말하세요. 가까운 충전소 찾아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MBUX 기능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말을 보여드릴 건데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도움말.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 메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올리실 때는 레버를 올려주시고 온도를 내릴 때는 레버를 내려주세요. 두 번째는 바람 방향 모드인데 이제 파란 커셔 그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드 골라주시고 손 떼시면 자동 저장입니다. 바람 세기는 7단계까지 있고요. 이 장치를 완전히 끄는 장치는 바람 세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 세기를 내려주시면은 이 공조 장치를 완전히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는 이전에 사용했던 온도를 가는 거고 오토로 눌렀을 때는 끌 때 오토로 눌러서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람 세기를 아래로 내려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이 버튼은 이제 고객님께서 차 키로 문 열기 버튼 눌러서 온도를 미리 킬 수가 있어요. 근데 켜놨다가 이제 이 장치를 끄고 싶은데 끌 때는 시동 걸어서 끄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시 버튼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공기 차단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은 알아서 꺼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수석 바람 방향 모드 조절, 그리고 조수석 온도 조절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그림을 통해서도 온도를 이제 바람 세기를 올리고 내리고 또 온도도 운전석, 다음에 조수석도 따로 고를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오토, 앞유리 성해 제거 등등등 그림 위치가 아래 버튼 위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텔 버튼은 블루투스 연동했기 때문에 해당 통화 목록과 연락처 목록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버튼 그리고 라디오와 미디어가 한 개의 버튼이 같이 있는데 한 번 누르시면은 블루투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라디오 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버튼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설정 버튼이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퀵 액세스 보조장치 등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은 즐겨찾기고 이제 끝에 비상등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신 후 안쪽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세로로 밀어두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무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저희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8 이상부터, 갤럭시는 6 이상 모델부터 가능합니다.
옆에 C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2개 위치해 있습니다. 터치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햅틱 반응을 통해서 앞에 디스플레이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핸드폰 작동하듯이 좌우로 만져주시면 되고, 위에는 메뉴, 뒤로 가기 버튼, 노래 재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를 통해서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주행 모드는 주행 중, 그리고 정차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레버를 살짝 건드시면은 컴포트, 승차감 우선시 모드고요. 에코는 이제 연비 절감 모드, 스포츠는 이제 컴포트보다 20% 더 다이나믹한 모드로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인디비주얼 모드는 이제 내가 이 차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핸들의 무게나 ESP 장치, 그리고 서스펜션을 이런 스포츠 컴포트를 할 건지 수동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밑에 파크트로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림이 P, 오프라고 적혀 있는데 주차 센서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주차 시에 가까운 물체에 있을 때 소리가 안 들리겠죠. 위험하니까 빨간 버튼 안 들어오게 유의해 주시고, 밑에 자동차 이제 충전하는 그림 모양 버튼이 있는데 누르시면은 주변에 충전소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가까운 충전소 이쪽에서 찾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UX 음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연비는 저희 차 1kW당 이제 3.2km를 갈 수 있는 이제 연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운전자가 얼마큼 회생 제동을 하느냐, 이제 엑셀을 얼마큼 뗐다 밟았다 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 가시면은 현재 이제 전기로 갈 수 있는 이제 거리 80% 나타내고 있고, 옆에 차량은 회생 제동을 할 때 제동력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가속력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주행을 통해서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스피커 볼륨 조절이 있는데, 올리면 플러스, 내리면 마이너스, 아까 이쪽 가운데랑 똑같아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음소거 하실 수 있고, 전원 버튼은 디스플레이를 끄고 이제 키는 버튼, 이제 TV 전원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P 카메라 버튼은 파킹 파일럿이라고 해서 저희 자동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속도 30km 이하에서 차와 차 사이를 스캔해서 자동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저희 평소에 후진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자동으로 켜지는데, 이 기능을 주차 중에 주변에서 이제 살펴보고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등 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좌석 실내등 킬 때에는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은 앞에 실내등 LED 킬 수 있고, 뒷좌석 킬 때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실내등 켜면은 눈부시니까 실내등 말고 왼쪽 독서등 그리고 오른쪽 독서등 눌러주세요. 그럼 밤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충분히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S 버튼이 있는데 따로 덮개가 쓰여져 있어요. 이유는 저희 벤츠 차량은 이제 에어백이 한 개라도 터지더라도 이제 구급대, 경찰차가 이제 알아서 출동하게끔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그런 큰 사고 아니고 구급대가 필요할 때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벤츠 구조 요청으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24시간 항시 대기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미 버튼은 저희 벤츠 어플에 메르세데스 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리고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주변 인근 정비소를 못 찾을 때 고객센터로 버튼을 바로 누르는 버튼입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면은 안경이랑 선글라스 넣으실 수 있고, 저희 썬루프 여는 방법은 이쪽에서 뒤로 당겨주시면은 한 번에 썬루프 열 수 있고, 닫으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환기 모드는 뒤에 랩을 살짝 올려주시면은 환기 모드 다 사용하시면은 내려주시면 돼요. 암레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바로 열 수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깊게 있고, 이제 USB 단자 C타입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으로 현금 다니실 때는 할인을 받으실 수 없고, 이제 하이패스 기계 등록할 때 전기차로 등록해 주시면 고속도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패스 음량 조절은 왼쪽에 스피커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음량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량 4, 음량 0, 음량 1. 이렇게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서 스피커로 조절할 수 있고, 이제 언어 설정은 다시 스피커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Announcement is in 네, English. 영어로 바뀌었고, 이제 한국어로 할 때는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이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일드 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레버가 아래 내려가 있으면 차일드 락이 해지가 된 것이고, 레버를 올려주시면 차일드 락을 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일드 락이란 이제 뒷좌석에서 애기들이 있을 때 손잡이로 문을 열면 문을 안 열리게끔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아이소픽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 시트를 꽂으시기 전에 이쪽에 아이소픽스를 확인을 하시고 레버로 뒤로 당겨주시면 하얀 바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똑같이 해주시고 이제 요양 시트를 고정시키면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공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 조절하실 때에는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똑같이 앞좌석처럼 올리면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내리시면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바람 세기는 7단계까지 올라가고 올리실 때는 올리고 내리면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통해서 바람을 돌리면 안 나오고 올리시면 바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왼쪽 송풍구는 이제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2열 뒷자리 수납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가운데 손잡이를 당겨주시고 버튼을 위에 눌러주시면 안에 수납 공간이 있고 이제 끝에 버튼을 누르듯이 눌러주시면 왼쪽 컵홀더 또 오른쪽 컵홀더 이제 음료수를 넣어서 아래 받쳐주시면 컵홀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네트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네트 개폐 방법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래 손을 길게 넣어주시면 빨간색 당기는 레버가 있습니다. 당겨주시고 보시면 바로 본네트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걸쇠를 위로 올려주시면 완전히 본네트를 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은 배터리이고 오른쪽 파란색은 워셔액입니다. 이제 워셔액이 부족할 때는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그때 보충해 주시면 되고 이제 워셔액이나 이제 정비 소모품에 관련해서는 저희 한성자동차 수원 서비스 센터 또는 한성자동차 성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네트 닫는 방법은 바로 닫아주시지 마시고 살짝 본네트를 내린 다음에 한 15cm 높이에서 눌러서 본네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본네트가 다 닫히지 않았을 때에는 계기판에 본네트가 열렸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안전하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EQC400 포매틱 모델의 급속 충전의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주차하시고 시동을 꺼주세요. 그리고 벤츠 줄고 열듯이 똑같이 버튼을 눌러서 충전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버를 여시면 완속 충전기고 두 번째 레버 같이 열어주셔야지 급속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에 가까이 가셔서 터치 작동을 해주시고 DC 콤보가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를 오른쪽에 했기 때문에 오른쪽 DC 콤보로 충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출고 시에 드리는 멤버십 카드를 터치를 해주세요. 원하시는 시간대를 골라주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DC 콤보 충전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손으로 충전기를 드셔서
소리가 나고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충전기가 연결되었을 때는 초록색깔 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전을 해제하시고 싶으실 때는 바로 충전기를 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에 가까이 가셔서 충전 중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똑같이 회원카드를 터치를 하시고 이때 충전 해지가 됩니다. 해지하실 때는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고 충전구를 분리해 주시면 충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QC400 포매틱 모델의 완소 충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주차하시고 시동을 끄고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전구를 열고 위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완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에 가까이 가셔서 터치를 하시고 카드를 대면은 충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완소 충전기에다가 충전기를 꽂아 주시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난 뒤 초록색 불로 바뀌면서 충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해제하실 때에는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고 초록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두 손을 잡고 충전기를 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EQC400 포매틱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서다희였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시승 및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